호수공원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벌써 또 5월이 가고 6월이 왔네요. 6월부터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구 온난화가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안 맞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 더 더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 평균 온도도 상승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나이 드니까 체력이 저하되니까 온도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옷도 좀 산뜻하게 입고 머리도 염색을 좀 하고 호수공원 새도시의 대단지 번영로 하늘채 라커뷰의 2026년 5월 분양권 거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만들 때마다 맨 앞에 제 사무실 사진을 넣었으므로 이제 제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건 확실히 아시겠죠.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 차고요. 이거는 우리 사모님 차입니다. 이건 거주자 우선이고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씩 내는데 우리 사모님 차는 경찰하고 50%만 받더라고요. 뭐 좀 뜬금없긴 한데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지금 대략 8,000, 9,000선 정도에 있죠. 이게 쫙 오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들도 만일에 이 부분이 없다면 엄청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축소돼서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끝나고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던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 2, 3년 계속 내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략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해보고 한 4,000선에서 돌았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했었는데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유사 이래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저는 이때쯤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주식을 시작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내렸으니까 반드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장에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돈을 못 번 이유가 장이 이렇게 갔으면 돈을 벌었을 건데 장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더 내릴 것 같아서 불안해서 팔고 또 설사 조금 샀다고 해도 또 이쯤에서 또 내리면 어쩌나 싶어서 조금 땄다고 또 팔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장에서도 잃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식하고 성격이 안 맞는구나 싶어서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주식은 완전히 손을 틀었죠. 그리고 나서 또 주섬주섬 내렸는데 이제 주식은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고점에서 저는 어깨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여기서는 너무 올랐다 싶어서 또 못 들어가다가 또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 장이 멈출 장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점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코스피는 너무 올랐고요. 근데 코스닥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스닥은 고점 연결해보면 거의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일 게 예상이 되죠. 근데 실제로도 꺾였고요. 근데 코스피는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갔으니까 저는 이점에서 코스닥도 못 따라간 것만큼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코스피에 다 올라갔잖아요. 아니 반도체만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건 너무 올라서 못 따라가고요. 그럼 남은 게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피의 반도체주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도 한번 시세 분출을 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TV를 보고 있는데 HPSP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드디어 HPSP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말이 있죠. 전 고점을 쫙 연결해보면 이쪽이 전 고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보고 있다가 전 고점 부근에 왔을 때 딱 샀죠. 사자마자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부터 바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여기까지 오고 지금은 더 내렸죠. 이 장에 돈을 못 버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돈을 잠시 순간에 사정없이 까먹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안 했나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연간 실적인데요. 23년부터 매년 늘어나죠. 여기서 조금 주춤했지만 여기서 또 폭발적으로 실적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반도체가 많이 팔리니까 반도체 장비주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아닙니까? PER도 44배에서 38배로 훨씬 좋아지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52%에 육박하고 ROE는 24% 정도 됩니다. 어쨌든 뭐 24%라는 건 경이로운 숫자죠. 100원을 투자를 해서 24원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보율도 800%가 넘어가면 자기 자본보다 지금 자산을 8배 정도 더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많이 해놓은 거죠. 거기다 배당도 잘 해주고요. 그러니까 전혀 나쁜 주식이 아니죠. 못 올라갈 이유가 없는 주식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딱 사고 나니까 예스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같은 장비를 생산해서 일부 납품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ST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그 정도는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패소 판결이 났다고 그러네요. 뭐 그러면 ST라도 올라야 되는데 ST도 보니까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소송 영향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ST가 같이 빠지는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코스닥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건 코스닥 지수를 쫓아가는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네요. 레버리지를 사지 말고 그냥 ETF를 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무리 상승하는 장에도 돈을 못 벌고 여기까지는 쳐다만 받고 여기서 샀는데 결국 또 까먹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저하고는 생리적으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만일에 내려온다고 치면 바닥이 어딘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이쯤 내려왔으니까 다시 반등하겠다 이렇게 감을 잡을 건데, 여기 뭐 전부 허공이니까 어디까지 내려와야 이게 바닥일지 알 수가 없죠. 유사 이래로 이상한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구글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회사채 발행 발표도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또 깡통 찰 일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남의 돈을 빌리고 있잖아요.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디 쓰느냐? 데이터 센터죠.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죠. 그럼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계속 돈을 퍼부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올라가겠죠.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아직도 투자를 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에 상당한 반발 분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데이터 센터 건립이 지체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거는 잠시 지연되는 뭐 그런 정도의 일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조금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반도체 투자를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또 삼성이 아직도 배고프다는 건데, 지금 현재 PER은 뭐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잘 모르겠고요. 삼성전자의 추정 PER이 현재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으니까 7, 8배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PER이라는 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년에 이자를 10% 정도를 받으면 PER이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이자를 5% 정도 받으면 PER이 20배가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PER이 7배라는 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사도 되죠. 하이닉스를 사도 되는데 하이닉스는 이게 지금 6세대 HBM을 대만의 TSMC와 합작으로 만드는데, 이때까지 기판을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다가 6세대부터는 TSMC에서 납품을 받거든요. 그러면 TSMC의 계속 예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TSMC에서 가격을 깎으라면 깎고 안 받아주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죠.
물론 뭐 하이닉스가 TSMC에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뭐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하고 계약을 해서 물량만 TSMC로 보내면 TSMC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만든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것과 하이닉스의 HBM을 결합해서 뭐 패키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당최 이해도 잘 안 가고 기억도 잘 안 되니까 그냥 결합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에 납품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6세대부터 그 기판마저 TSMC에서 납품을 받으면 당장은 뭐 호환이 더 잘 되고 이래서 칩의 품질도 올라가고 반도체의 품질도 올라가고 엄청 시너지 효과도 나고 돈도 많이 벌겠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TSMC에 완전히 예속돼 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야죠. 근데 삼성전자는 또 나름의 리스크가 좀 있긴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설계도를 넘기기를 엄청 찝찝해 하거든요. 삼성은 반도체의 설계와 파운드리, 메모리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술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오직 메모리만 만드니까 그런 위험성이 없잖아요. 하이닉스를 사자니 너무 예속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사자니 빅테크 기업들에게 외면을 받을 것 같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반도체의 독립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런 주식들을 지금 날만 새면 올라가는데요. 한 방에 이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만일에 샀다. 지금은 저는 한 주도 없거든요. 만일에 한 주라도 샀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하락으로 직행할 게 거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또 역사적 사실로 볼 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으로 볼 때 향후에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 한 주라도 사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하한가로 내리꽂히기 시작하면 온 국민들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걸 제가 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테슬라를 누르고 세계 9위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지성이 내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서 전 세계 삼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삼성 주식 매입은 자제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국민들과 전 세계 삼성 주식 보유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있는 사실을 과연 알아주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제 위치에서 맡은 바 누가 맡긴 적은 없지만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임을 다 해야 되겠죠. 사설이 좀 길었네요. 분영로 하늘채락 급유는 5월 한 달 동안 4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84A, B, E 세 가지 타입만 거래가 되었고요. 다른 건 거래량이 없네요. 거래 가격은 7억 7,500 정도의 84A가 거래됐는데 옵션비는 에어컨만 감안하고 P를 추정해보면 3천만원 정도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옵션 선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또 몇 톤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단지 추정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추정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84B 타입은 1,6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84E 타입은 1,0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84A 타입이 순환식 반상형으로 제일 선호하는 타입이죠. 그다음 84E 타입도 타입으로서는 뭐 84A 타입이나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제 동의 위치에 따라서 아마
이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제 84B 타입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방에 창문이 없다고 조금 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한 달간 4건이 거래됐다는 건 2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한 월간 30건 정도씩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3월 달에는 11건이 거래가 됐고 4월 달에는 8건, 5월 달에는 4건만 거래됐거든요. 매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네요. 그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려는 분은 이미 거의 다 매수를 끝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전쟁 여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이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좀 덜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앞에만 해도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 달에 4건 이렇게 거래해가지고는 월세 내기도 빠듯하죠. 어쩌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나고요. 그나마 4건도 이거 제가 다 거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죠. 물론 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월세 받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집을 사시든지 파시든지 한 건이라도 저한테 와서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결국 여러분의 세금에서 생활비가 지원되게 되고 결국 여러분의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부동산 거래도 하고 또 여러분의 세금도 아끼고 이러려면 반드시 저에게 와서 거래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프리미엄을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 그나마 거래된 거는 84A, B, E 타입이고요. 나머지는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를 굳이 추정해 보자면 104동 호수뷰의 경우에 5천에서 1억 정도, 나머지 호수뷰가 3천에서 5천 정도, 앞동 고층이 1천에서 3천 정도, 뒷동 고층이 무피에서 1천 정도, 앞동 저층은 무피 정도, 뒷동 저층은 마이너스 P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투표니까 오늘 방송을 엄청 하고 다니네요. 기호 4번이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기호 4번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사항은 분석도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이 올렸으므로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호수공원 부동산 TV에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한 장비를 갖추거나 배워서 뭐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이런 건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해서 구글에 무슨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뭐 귀찮으시면 구독, 좋아요는 안 해주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매물 저에게 맡겨주시고 또 부동산 구입하실 때 저에게 와서 구입해 주시고요. 생뚱맞게 저 먼데 있는 부동산도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광고는 잘하죠. 네이버 부동산, 교차로, 당근, 또 네이버 카페 프리미엄 매물 특별히 작성해서 올리고 또 요구하시면 매매, 임대 이런 거 팻말도 제작해서 갖다 붙여드리고 어쨌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거든요. 거기다 무엇보다도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매도든 매수든 이쪽 물건이든 저쪽 물건이든 믿고 맡겨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다음 시간까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